시간이 지나 마을회관 안쪽 부엌에서 일이 벌어졌다. 금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푸근한 몸집에 다정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천천히 저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된장 냄새가 회관 안을 가득 채웠다. 금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간이 좀 싱거운가. 그녀가 소금을 한 꼬집 넣었다. 다시 맛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선 숨길 노인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80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보청기를 낀 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박자를 두드렸다. 금내가 쟁반에 밥과 찌개를 담아 나왔다. 손길 앞에 놓았다. 손길 어르신 진지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이 맛에 여기 오는 거야. 금내가 빙그레 웃었다. 손길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뜨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금내씨 놀수 그 친구 돌아왔다며? 네. 아침에 차 타고 왔더라고요. 몇 년 만인가. 금내가 잠시 생각했다. 한 7년? 8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잠깐 왔다 간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래 그때도 형제가 얼굴 안 마주치더니만. 금내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서 사업 망했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흥수 얼굴은 어떻던가? 딱딱하더라고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의자만 닦고 있더라고요. 손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보리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 형제가 말이야. 네? 어릴 땐 참 다정했는데. 내가 다 기억해. 놀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흥수가 매일 손잡고 데려다 줬어. 비 오는 날엔 업고 갔지. 금내가 놀란 듯 물었다. 그랬어요.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 금이 가는 거야. 금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손길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흥부놀부 이야기 알지? 옛날 이야기요? 네, 알죠. 사람들은 그게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내 생각은 좀 달라. 욕심도 있었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였을 거야. 말이요? 손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은 항상 오라. 동생은 맨날 놀기만 해. 그런 말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게 마음에 박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워지는 거고. 금내는 국자를 천천히 저었다. 냄비 안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글쎄. 그게 어려운 거지. 미안하단 말, 고맙단 말.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 창밖으로 보리밭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보리가 일렁였다. 시간이 지나 흥수의 집 부엌에서 흥수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작은 밥상 위에 김치, 된장찌개, 계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 않았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그가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보리밭이 보였다. 그 너머로 놀수의 집 지붕이 보였다. 흥수가 밥을 삼켰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의 목소리가 부엌 안에서 울렸다. 그때 흥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의 일이었다. 병원 복도는 흐릿한 조명 아래 고요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침대 양쪽에 흥수와 놀수가 서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가늘게 숨을 쉬었다.
입을 열었다. 흥수야, 놀수야. 흥수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 놀수도 작게 말했다. 네, 너희들 서로 의지해라. 흥수가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가 힘없이 말을 이었다. 세상에 너희 둘밖에 없다. 형제가 제일 소중한 거다. 놀수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흥수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약속해라. 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호흡이 느려졌다. 기계음만 들렸다. 흥수가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눈을 떴다. 밥상을 바라봤다. 식은 밥, 식은 찌개가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났다.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그릇을 씻었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같은 시각 놀수의 집 마당에선 놀수가 잡초를 뜯고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풀을 잡아당겼다. 뿌리가 깊었다. 힘을 주었다. 풀이 뽑혔다. 흙이 손에 묻었다. 그가 일어섰다. 허리를 폈다.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아팠다. 나이 들면 이것도 힘드네. 그가 중얼거렸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금내가 쟁반을 들고 왔다. 쟁반 위엔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다. 놀수씨. 놀수가 돌아봤다. 아, 금내 누나. 밥 먹었어요. 놀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럴 줄 알았어.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가져왔어요. 금내가 쟁반을 내밀었다. 놀수가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금내가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 거 당연한 거지. 놀수가 쟁반을 내려다봤다.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놀수의 목이 메었다. 금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형하고 좀 이야기해봐요. 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내가 돌아갔다. 놀수가 쟁반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놀수가 마룻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눈물이 났다. 밥을 씹었다. 삼켰다. 또 한 숟가락 떴다. 눈물이 계속 났다. 왜 이렇게 맛있지?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었다. 마을회관 안에서 금내와 순길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전국 농촌 마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순길이 라디오를 껐다. 듣기 싫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금내가 말했다.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마을도 점점 사람이 줄고 있고. 그래서 흥수가 뭔가 해보려는 거 아냐. 협동조합이니 뭐니. 금내가 한숨을 쉬었다. 형제가 화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둘이 힘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창밖이 어두워졌다.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밤이 되었다. 놀수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놀수가 이불도 없이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달빛이 창틀 사이로 들어왔다. 가늘고 흰 빗줄기였다.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들렸다. 보리밭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놀수가 눈을 감았다. 눈가가 축축했다. 미안하단 말 참 어렵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옆으로 돌아 누웠다. 창문을 바라봤다. 달이 보였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다.
형, 나 어떻게 말하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흥수의 방에서도 흥수가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흥수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눈을 떴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몸을 돌렸다. 창문을 바라봤다. 달빛이 창틀을 통해 들어왔다. 그 시각 보리밭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 아래서 보리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이 불었다. 보리가 출렁였다. 조용했다. 하지만 보리는 계속 자랐다. 천천히 조용히.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 사이로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막 바람이 지나간 자리. 새벽이 밝았다. 보리들 마을 입구에서 참새들이 지저귀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보리밭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마을에 간 앞마당에서 흥수가 플라스틱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다. 혼자였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한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후. 그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흥수가 돌아봤다. 지훈이 걸어오고 있었다. 30대 초반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등산복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지훈이 밝게 인사했다. 오, 지훈씨. 일찍 일어났네. 산책하다가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다가와 테이블 한쪽을 들었다. 둘이서 테이블을 펼쳤다. 고맙네. 흥수가 말했다. 오늘 회의 있으시죠? 응. 협동조합 건으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되는데요. 마을에 활기가 생길 것 같아요. 흥수가 의자를 하나씩 놓았다. 지훈도 거들었다. 둘은 말없이 일했다. 의자를 다 놓고 나서 지훈이 물었다. 저 동생분 오셨다면서요? 흥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셨죠? 응. 흥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훈이 눈치를 챘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지훈이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흥수는 혼자 남았다. 보리밭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보리가 흔들렸다. 같은 시각 놀수의 집 마당에서 놀수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낡은 빨랫줄에 셔츠 한 장을 걸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것도 참 오랜만이네. 그가 중얼거렸다. 대문이 열렸다. 금내가 들어왔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놀수 씨 계세요? 놀수가 돌아봤다. 아, 금내 누나. 이불 좀 가져왔어요. 어제 이불도 없이 주무셨다면서요? 금내가 보자기를 풀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들어 있었다. 아유, 이걸 어떻게. 놀수가 당황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쓰지 않는 거예요. 가져다 쓰세요. 금내가 이불을 방 안으로 들고 갔다. 놀수가 따라 들어갔다. 금내가 이불을 마룻바닥에 펼쳤다. 먼지가 날렸다. 오늘 햇볕에 좀 말리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놀수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금내가 웃었다. 그럴 것 없어요. 그보다 오늘 회관에서 회의 있는데 오실래요? 회의요? 네. 협동조합 만드는 거 의논한다고. 마을 사람들 다 모이는데. 놀수가 잠시 망설였다. 형도 가나요? 당연하죠. 흥수 씨가 주도하는 건데. 놀수가 고개를 저었다. 전 안 갈래요. 왜요?
형 보기 민망해서요. 금내가 놀수를 바라봤다. 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같이 사는 마을인데 알아둬야 하지 않아요? 놀수 씨도 마을 사람이잖아요. 놀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보리밭이 보였다. 금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오후 2시예요. 금내가 나갔다. 놀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보리밭이 바람에 흔들렸다. 오후 2시가 되었다. 마을회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10명 남짓이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금내, 순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었다. 지훈도 있었다. 흥수가 앞에 섰다.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흥수가 말했다. 오늘은 협동조합건으로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우리 같은 노인들만 남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협동조합입니다. 보리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확한 보리로 제품을 만들어 팔자는 겁니다. 보리차, 보리빵, 보리 막걸리 같은 것들이죠.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다. 근데 그게 팔릴까요? 요즘 건강식품 열풍이잖아요. 우리 보리는 무농약이고 마을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홍보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지훈이 거들었다.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좋긴 한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흥수가 종이를 펼쳤다.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사야 하고 포장재도 만들어야 하고.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3천만 원?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흥수가 차분히 말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겁니다.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서류 준비했습니다. 순길이 물었다. 지원금 받으면 끝인가? 아니요. 우리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10% 정도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고? 흥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제 밭을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장님 밭을요? 괜찮겠어요. 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 마을을 살리려면 누군가는 나서야죠. 금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일이 안 풀리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흥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때였다. 마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형, 그건 너무 무리야. 모두가 돌아봤다. 놀수가 서 있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서 있었다. 흥수가 놀수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내가 왜 여기 와? 듣고 싶어서. 놀수가 천천히 걸어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왔다. 흥수와 마주 섰다. 형 밭을 담보로 잡는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 그 밭은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려고? 흥수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형이라고 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넌 뭘 했는데? 서울 가서 사업 망치고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왔잖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놀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는 여기서 마을 지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흥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놀수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내가 나섰다. 두 분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우시면 싸우는 거 아닙니다. 흥수가 말을 끊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놀수가 고개를 숙였다.
주먹이 떨렸다. 그가 돌아섰다. 천천히 걸어 나갔다. 금내가 놀수를 따라가려 했다. 손길이 금내의 팔을 잡았다. 고개를 저었다. 흥수가 다시 사람들을 봤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해가 저물었다. 놀수가 보리밭 사이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숨이 찼다. 걸음이 느렸다. 땀이 등을 적셨다. 형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가 중얼거렸다. 보리밭 끝에 작은 언덕이 있었다. 놀수가 언덕에 올라갔다. 숨이 더 찼다. 정상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느티나무였다. 놀수가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등을 기댔다. 여기도 그대로네. 그가 나무를 쓰다듬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다. 그때 놀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의 일이었다. 같은 나무 아래에서 어린 흥수와 놀수가 앉아 있었다. 흥수가 10살쯤, 놀수가 7살쯤이었다. 둘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어린 놀수가 말했다. 형, 나 목말라. 조금만 참아. 집 가서 마시자. 지금 마시고 싶은데. 어린 흥수가 주머니를 뒤졌다. 사탕 하나를 꺼냈다. 놀수에게 줬다. 이거 먹어. 조금 나을 거야. 형은 안 먹어? 난 괜찮아. 어린 놀수가 사탕을 입에 넣었다. 달았다. 웃었다. 형, 고마워. 어린 흥수가 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동생 잘 컸네. 형,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래. 평생 같이 살자. 두 형제가 나무 아래 앉아 보리밭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보리가 흔들렸다. 놀수가 눈을 떴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가 중얼거렸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보리밭이 노을빛으로 반짝였다.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 금내와 순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영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금내가 말했다. 그러게. 형제가 저렇게 으르렁대니. 순길이 한숨을 쉬었다. 흥수 씨도 너무했어요. 동생 앞에서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흥수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 그냥 밖으로 안 내는 사람이지. 금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형제인데.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순길이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말이야, 따뜻하게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지는 거지. 무슨 상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둘이 싸웠잖아. 그때부터야. 금내가 눈을 크게 떴다. 재산 문제요? 뭐가 있었는데요? 순길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밭을 두 형제한테 나눠주셨어. 반반씩. 근데 놀수가 자기 몫을 팔아버렸거든. 팔았어요. 응.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나 봐. 그래서 밭을 헐값에 팔았어. 흥수가 막았지. 아버지 유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놀수는 내 땅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했대. 금내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거군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나중에 놀수가 사업 망하고 돈이 궁해졌을 때 흥수한테 도움 청했대. 근데 흥수가 거절했어. 왜요? 흥수 말이 내가 내 말 안 듣고 밭 팔았을 때 난 이미 동생 잃었다고 했대. 금내가 가슴을 쥐었다. 너무하네요. 너무한 건 서로야. 놀수도 형 말을 무시했고 흥수도 동생을 외면했고. 순길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10년 전 일이야. 그 뒤로 둘이 한 번도 제대로 얘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손길이 금내를 바라봤다. 글쎄, 둘 다 고집이 세니까.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며칠이 지났다. 보리가 점점 익어갔다. 누런빛이 짙어졌다.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흥수가 밭에 나갔다. 보리 이삭을 만져봤다. 단단했다. 일주일 뒤면 수확해야겠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흥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오려나. 그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 그러다 점점 세졌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바람도 거세졌다. 마을회관에서 금내가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엄청 오네요. 손길이 라디오를 켰다. 기상 뉴스가 나왔다. 강원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손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보리가 걱정이네. 이렇게 비 오면 쓰러지는데. 흥수 씨 밭은 괜찮을까요? 글쎄. 비는 밤새 내렸다. 바람은 더 거세졌다. 창문이 덜컹거렸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흥수가 창문 너머로 밭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리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루만 더 버텨다오. 그가 중얼거렸다. 새벽이 되었다. 비가 그쳤다. 바람도 잦아들었다. 하늘이 밝아졌다. 흥수가 밭으로 뛰어갔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밭에 도착했다. 숨이 멎었다. 보리가 다 쓰러져 있었다. 절반 이상이 땅에 엎드려 있었다.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흥수가 무릎을 꿇었다. 쓰러진 보리를 만졌다. 이삭이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이걸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같은 시각 놀수도 밭으로 나왔다. 자기 밭이었던 곳이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였지만 습관처럼 나왔다. 밭을 보고 놀랐다. 보리가 다 쓰러져 있었다. 이런. 그가 뛰기 시작했다. 흥수 밭으로 갔다. 멀리서 흥수가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였다. 형. 놀수가 소리쳤다. 흥수가 고개를 들었다. 놀수를 봤다. 형, 괜찮아? 놀수가 달려왔다. 흥수 옆에 섰다. 밭을 봤다. 입이 벌어졌다. 이게 다 쓰러졌어. 흥수의 목소리가 힘없었다. 놀수가 보리를 만졌다. 축축했다. 무거웠다. 일으켜 세워야 해. 지금 안 세우면 다 썩어. 혼자서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흥수가 놀수를 봤다. 내가? 응. 빨리 해야 해. 해 뜨면 더 힘들어져. 놀수가 허리를 숙였다. 쓰러진 보리를 한 줌 쥐었다. 일으켜 세웠다. 흙을 북돋았다. 흥수가 멍하니 보고 있었다. 놀수가 계속 일했다. 한 포기, 두 포기. 형,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줘. 놀수가 말했다. 흥수가 정신을 차렸다. 허리를 숙였다. 보리를 일으켰다. 둘은 말없이 일했다. 해가 떠올랐다. 햇살이 밭을 비췄다. 둘의 등에서 땀이 흘렀다. 다음 편에 계속.